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이등병 시절 77번째 이야기. 사고사진 전시회와 사고 이야기. 4. 대암산 대침투작전 두 번째. 1979년 10월 5일 추석날, 청천벽력 같은 진돗개 하나 비상 속에 대암산에 도착하여 대침투작전에 돌입하였으나 처음에는 그리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하던 야전훈련이나 다름없었고 그 넓은 산에 침투한 3명의 공비가 설마 우리 섹타로 지나가랴 싶은 안이함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이함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대암산에 투입된 지 이틀이 지난 10월 7일 새벽 3시경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역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암산 대침투작전이 시작된 지 이틀 뒤 우리 대대 12중대 지역에서 커다란 실수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추석 대보름이 지난 뒤라 밝은 달빛이 교교하게 비쳐드는 날 밤에 중화기 중대인 제12중대 81mm 박격포소대는 적 예상 침투로 상해 매복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매복이지 거의 모든 소대원들은 매복진지에 들어가자마자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추석날 쉬지도 못하고 비상이 걸려 이곳까지 왔고 이틀 동안 산속을 수색하느라 피곤했기 때문에 밤에 들어간 매복진지는 그들의 침소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마 공비가 이곳으로 지나가랴 싶은 안이한 마음이 더 컸겠지요.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유일하게 한 사람, 소대장 전령인 홍아무개 병만이 잠을 자지 않고 정석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달빛이 비쳐드는 산속은 더욱 고요하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10월 초 대암산의 밤기온은 이미 영하로 떨어져 추위가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그 적막함과 추위와 공포 속에서 그래도 소대장 전령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 이때 매복진지 앞으로 난 길 저쪽으로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전령은 즉시 소총을 겨누고 수화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둔하는 후방 지역에서는 매복 시에도 수화를 했다고 합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에서 매복하는 전투사단과는 달리 민간인 지역에 주둔하는 예비사단으로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민간인의 피해를 우려한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평소 훈련한 대로 수화를 실시한 것입니다. 손들어 뒤로 돌아 움직이면 쏜다 암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수화를 했는데 상대방은 수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다가오는데 보니까 대위 1명과 중위 1명 그리고 상병 계급장을 단 전령 같은 사람 등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오더니 수화를 한 전령을 격려했습니다. 나는 사단사령부 작전감독관인데 여기는 근무 잘하고 있구먼. 수고 많다. 하며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전령이 어물어물하는 사이 그들은 매복진지를 지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경험이 없었던 이 전령은 상황 판단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비상이 발령된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수화를 받아야 하고 암고를 숙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 상황에서 그 누구라도 철모를 써야 하는데 그들은 작업모를 쓰고 있다는 것, 그들이 어깨에 걸고 있는 소총이 M16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이 짊어진 배낭이 우리 같은 사각군장이 아니라 자루식 배낭이라는 점, 그들이 신고 있던 신발이 군화가 아니라 통일화였다는 점 등 조금만 자세히 보면 계급장만 빼고는 모든 것이 간첩이라고 써붙이고 다닌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그는 그런 것을 자세히 감지할 능력도 경험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때 전령의 수화 소리와 주위의 산만한 분위기에 눈을 뜬 소대장이 물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예, 중대장 한 분과 소대장님이십니다. 전령의 대답 소리를 듣는 순간 소대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느 중대장이야? 물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소대장은 달빛 속을 빠르게 걸어가는 그들의 등 뒤에 자루식 배낭을 보았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전령의 대답을 들을 겨를 없이 그는 곁에 세워둔 소총을 들고 조준할 사이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순간 소총이 불을 뿜었고 고요하던 밤하늘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에서 특수전 교육을 받은 무장공비들이었습니다. 소대장이 총을 쏘는 순간 그들은 이미 달빛 아래 아스라이 먼 거리였고 그나마 정조준도 하지 않고 쏘는 총알에 그들이 맞을 리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나자 그들은 즉시 이탈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소대장은 소대원들을 독려하며 그들이 사라진 방향에 집중사격을 가했으나 날이 밝아 그곳을 수색했을 때 개미 새끼 한 마리, 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급히 달아나느라 그들이 메고 있던 배낭 등을 버리고 가서 다수의 유기물을 습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언하건대 이 이야기는 사실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대 고참들에게 들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제가 전후회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 작전에 참여한 중대장님들과 선배 전우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이날의 작전이 반드시 실패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이때 습득한 배낭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를 다수 확인했고 이날 매복에서의 허점을 보완하여 결국은 이틀 뒤에 제17연대에서 간첩 한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에 정확한 또 다른 증언이 있다면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